여기 앉아 여기 앉아. 목소리 바뀐 거 안 느껴지냐고 지금 자리 부족해 참. 여기 앉아. 왜? 아니 참. 아니. 왜 나한테 난리야? 나한테 이런 이유가 뭐야? 은희가 좀 왜? 내가 했는데. 아니 쉬워. 뭔 소리야 너는 또? 아까 어디까지 했지? 제가 아니야. 편차의 합이 모든 변수가 다 0이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어. 비교. 그래서 그 비교를 하려고 우리 이제 얘를 우리 편차를 그냥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편차 제곱의 이제 평균을 이제 우리가 구하시면 이게 분산이 돼. 그래서 이제 분산이 크다. 이 말이 분산이 크면은 이 평균과의 이제 그 편차들이 크다는 얘기야. 그래갖고 이제 그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아이들이 떨어진 정도가 크다 그런 얘기죠.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평균이면 이게 평균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좌우로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이 있대. 그게 이제 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분산을 쓰면은 이게 수가 제곱을 하면 수가 커지니까 우리 이제 거기다 이제 루트 분산을 한 게 이제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요. 제곱 안 하고도 이제 그냥 더해서 우리 이제 절대값을 씌운 게 절대 편차 뭐 이런 애들을 이용을 해서 자료에서 이제 떨어진 정도를 표현을 하는 게 그거래. 그래서 이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구할 거냐라고 하면 1번이 이제 확률이 분포되어 있는 프로를 만든다는 거죠. 와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 건데 여기가 이제 확률 변수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을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애를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쓰시면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확률의 합은 항상 1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애들 이렇게 이제 P1, P2, P3 쭉 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첫 번째 확률은 0 이상 1 이하다. 이제 1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제 확률의 합이 1 항상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세 번째, 이 표를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 우리 평균을 구하려고 만들었으니까 평균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시그마 pi xi를 쭉 다 더하면 평균이고, 그다음에 분산을 구하려면은 우리 이제 제곱의 평균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제곱의 평균이 제곱한 다음에 확률을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산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빼시면 여기 이제 분산. 그러니까 이 표를 만들면 저 평균하고 분산을 찾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얘를 우리 이제 연속으로 늘린 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얘는 하나씩 떨어져 있을 때 쓸 수 있고 얘는 이제 구간으로 돼 있을 때 이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똑같아. 이때는 뭐 이렇게 잡은 게 이게 이제 fx야.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이게 전체가 1이야 전체. 이 확률 밀도 함수 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얘는 왜 1보다 작으면 작다 이 말은 없으면도 되죠. 여기서는 전체 넓이를 1로 보니까 이만큼이 이제 확률이 되는 거예요. 확률이 넓이분의 넓이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해야 돼서 그래서 그냥 확률은
fx 확률 변수, 이 확률 밀도 함수 값은 0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확률이 의미하는 게 여기서 fx, dx 부분이 확률이 되는 거니까 dx가 아주 작아지면 되니까 f는 꼭 1보다 안 작아도 되죠. 그 다음에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됩니다. 똑같이 여기 이제 아랫부분 넓이야 넓이. 이제 평균은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이게 확률이니까 여기에다가 확률 변수를 이렇게 곱한 거야. 예,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로 곱해서 다 더해서 극한을 보내시면 이게 이제 평균. 그지? 예, 그래서 적분 어디까지 보이니? 다 했어요. 다 했어.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제트까지. 이런 거 적분했어. 이런 거 하면 이제 뭐지? 0부터 파이까지 x sin x dx. 쌓여있어. 자, 이 사인을 우리가 그리면 어떻게 생겼죠? 저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이제 사인은 여기 넓이가 1이거든요. 네. 얘가 이제 양수고 넓이를 1을 만들면 아니야.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얘에다가 양수고 sin x가 0부터 파이까지 양수고 넓이는 2니까 2로 나누시면 이 부분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그지? 그럼 거기다가 x를 이렇게 곱하면 얘가 평균이 되는 거예요. 평균. 그럼 얘의 평균이 얼마예요? 2분의 파이잖아요. 2분의 파이, 그지?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파이에서 이거 계산하시면 이제 그 부분 적분 하지 않아도 그냥 파이 뭐 이렇게 좋은 적분이 뭐더라? 끄적거리고 미적거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서 말이 나왔다. 이렇게 두 개로 딱. 파이는 이 가운데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게 평균이지. 그네요? 이런 식으로 x, fx일 때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분산이 제곱의 평균에서 제곱 곱하기 fx dx에서 요 위에서 구한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온 거야. 연속일 때. 그래서 그 확률 밀도 함수라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양수고 넓이가 1이다 뭐 이제 이런 거 쓰신다고. 그래서 앞부분까지 해서는 저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처음 보는 문제는 다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서 뭐 이런 확률들 이게 ax 더하기 b 평균은 곱한 건 곱하고 더한 건 더하면 돼요. 분산 ax 더하기 b 분산은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인데 이 가운데가 평균이거든. 그럼 편차들이 뭐 평균보다 위에 있는 애들도 있고 평균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의 합을 하면 0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를 만약에 b만큼 더하면 이것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는데 얘도 올라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 평균 그 분산에다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곱한 것만, 그지? 얘는 a 배, 그지? a 배 얘도 0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a 배 되는 거니까 위로 a 배 아래로 a 배 더 늘어나서 이건 분산만 제곱배 뭐 이렇게 되네.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는 따로 기억하실 게 없고, 그지? 그 다음에 두 확률 변수가 x랑 y가 이제 독립일 때,
자, 각각을 이렇게 이제 합한 거의 평균은 각각 이거는 뭐 독립이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평균은 따로따로 해도 괜찮대. 이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 두 개를 던졌는데 두 눈의 수의 합을 x라고 하자. 평균을 구하라. 2부터 12까지를 다 세지 않아도 주사위 하나 평균이 3.5죠. 7. 그리고 두 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vx 더하기 y도 vx 더하기 vy 뭐 이렇게 이제 독립일 때는 이런 형태를 이용하시면 계산을 조금 줄일 수 있다. 자, 그래서 8번이 이제 통계랑 뭐 확률에 이제 시초가 되는 애들이야. 확률을 누가 만들었어요? 페르마하고 파스칼하고 둘이 만들었죠. 둘이 만들었어. 둘이 서신 교환을 하면서 파스칼은 파스칼의 삼각형을 주로 이용해서 확률을 만들고 해결을 하고 페르마는 확률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확률을 해결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확률을 만들어줬는데 그 문제가 그 8번 같은 문제를 풀면서 맨 처음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A, B 두 팀이 겨루는 경기에서 4번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이고 상대는 준우승이래. 우승 대 준우승은 5대 3으로 갔는데 A가 2번 이기고 B가 1번 이긴 상태에서 그 경기를 중단했는데 상금을 어떻게 나눠주는 게 그 서로 불만이 없느냐? 똑같이 나눠주면은 내가 한 번도 이겼는데 막 이러면서 불만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A 팀이 2승 1패를 했고요. B 팀이 1승 2패를 한 상태인데, 그치? 그래서 그 확률을 좀 계산해 볼게. 그럼 이제 B 팀이 우승을 할 확률을 구해보자라고 하면 이게 4차전, 5차전, 6차전, 7차전이 남았는데 3번 이기면 되는 거잖아, 이제. 그래서 이기고 이기는 거, 이기고 지고 이기는 거,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기는 거, 지고 다 이기는 거. 이렇게 이제 이기는 게 이만큼 있는데 확률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8분의 1이고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이니까 이제 B팀이 우승할 확률이 16분의 5고요. A팀이 우승할 확률은 그럼 16분의 11이니까 확률로 따져서 주면 11대 5로 나눠주는 게 이제 그 뭐 서로 이제 잘 설득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기대값으로 나눠줘요. 기대값으로. 자, 그래서 이제 기대값을 구해보면 자, A팀 거는 이거 우승을 하면 5를 받고 준우승을 하면 3을 받죠. 우승할 확률이 16분의 11이고 준우승 확률이 16분의 5니까 기대값을 구하시면 55 더하기 15. B팀은 우승을 하면 5를 받고요. 준우승을 하면 3을 받죠. 그럼 기대값이 16분의 25에다가 33이니까 58을 받죠. 그래서 70대 38로 나눠주는 게 기대값으로는 타당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기대값은 항상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그 앞에 기대값 부분이 결국은 확률을 물어보는 거라서 더하기 135에 있는 거는 하나 읽어보세요. 내가 이제 파스칼이 이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러면서 얘기했던 도박꾼의 주장이라는 되게 유명한 문제, 성대 논술 문제이기도 해. 신을 믿어야 되느냐?
안 믿는 거보다는 믿는 게 유리하다. 믿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안 해줬나? 한 번 더. 그러니까 신이 있냐 없냐 모르죠. 그거를 확실히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다 믿어야 되는 거고, 확실히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안 믿을 거니까 그 신이 존재할 확률이 P라고 하시면 이 P가 범위가 0과 1 사이야. 그지? 그럼 신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은 1-P가 되는 거죠. 확률상으로. 몇 번? 그냥 이거는 이제 유명한 얘기 하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종교를 가져서 신을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있을 때 신을 믿으면 보상을 줍니다. 보상. 낙원을 데려가고, 뭐 어디 천국을 데려가고, 이제. 근데 신을 믿는데 있는데 믿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근데 꼭 뭘 줘? 고통을 주죠. 고통을. 불기둥에 떨어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지옥에 가라 막 이런 거. 그냥 그래서 내가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자기 안 믿으면은 그냥 놔두면 안 되나? 꼭 뭘 해야 돼? 상대방. 네. 존재하지 않으면 신을 믿어도 보상이 없고 안 믿어도 보상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대값을 구하면 믿는 경우는 보상이 뭐 어떤 하여튼 뭐 이제 플러스적인 요소를 갖는 거야. 요거에 P가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이제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플러스적인 게 되는 거고, 믿지 않으면 고통이 따르고 확률이 P고 0이고 1-P니까 안 믿으면 하여튼 마이너스래. 그러니까 있든 없든 기대값 측면에서는 있는 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얘기를 했대. 이거에 따르면 이게 무슨- 모든 종교를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신이 아,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배심해. 옛날 수학자들은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뭐 이제 여러 과학자이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수학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 기독교로 개종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대. 그래서 우리가 아이 배웠던 이런 것도 아이가 그 천주교에서는 성령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잘 사용하면 불교도들을 기독교로 다 개종시킬 수 있겠구나 하면서 라이프니치는 거기에 인생을 걸고 뭐 막 연구를 하다가 죽은 거야. 됐어? 우리가 아는 뉴튼 이런 사람도 수학을 굉장히 잘하니까 요즘에는 수학과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애들이 어디 갑니까? 금융계 갑니다. 금융계, 증권, 은행 이런 쪽. 두 번째로 잘하는 애들이 교수 되고요. 세 번째로 잘하는 애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일 잘하는 애들이 그 증권업계나 이제 카드, 뭐 이제 은행 이런 쪽으로 가는데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뉴턴은 되게 훌륭한 유명한 수학자니까 이제 3대 천재 중에 하나니까 이 사람은 증권에서 돈 엄청 많이 벌었을 거지. 개망해. 이 사람 증권에서 망해가지고 말년에 돈이 거의 없었어요. 파산했어요. 파산. 그거랑 비슷한 다른 사람은 사놓고 잊어먹고 있어가지고 그 부자가 됐고. 그래서 이제 증권은 장투다. 뭐 이런 교훈이 있어. 그래서 135페이지가 이제 그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136도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니까 통계에서는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그 피터스버그 파라독스라고 이런 게임이 있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처음에 이제 앞면이 나오면
2원을 주고 두 번째 처음으로 안면이 나오면 4원을 주고 세 번째 처음으로 안면이 나오면 8원을 주고 자 그럼 처음에 안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지 두 번째 처음으로 안면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처음엔 안 나오고 두 번째는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안 나오고 나오고 뭐 이렇게 쭉 해서 얘를 한없이 하면 요거의 이제 기대값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이론적으로 무한대가 돼요. 아 그럼 얘는 하기만 하면 기대값이 무한대니까 네가 얼마를 내고 해도 항상 이익이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친하니까 특별히 너한테는 한 판에 한 10억씩만 해줄게 게임을 해 막 이렇게 보시면 이 귀 얇은 애들은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할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이제 논리적으로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사기를 안 당하려고 수학을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기대값이 무한대니까 사실 손해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횟수를 기준으로 기대값을 구해보시면 첫 번째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네. 두 번째 처음으로 앞면이 나올 확률은 첫 번째 안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거니까 2의 제곱분의 1이네. 세 번째 처음으로 앞면이 나올 확률은 2의 3승분의 1이니까 이렇게 이제 횟수를 기준으로 기대값을 구하시면 얘가 2분의 1, 2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3 곱하기 2의 3승분의 1, 4 곱하기 2의 4승분의 1 이렇게 이제 쭉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려면 전체에다가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주식을 우리 이렇게 빼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2분의 1의 S가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의 3승분의 1 뭐 이렇게 쭉 나올 거니까 이 값이 1이지 무한등기분수 이렇게 해서 쓰면 그래서 내가 구하는 기대값이 횟수의 기대값이 2번이야 2번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앞면이 얼마만큼 나올 거냐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2번 만에 나온대. 그러니까 4원 넘어가는 금액은 불합리하다. 뭐 이렇게 이제 걔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발레까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유명한 문제들은 변하지 않는 거라서 내가 그래서 지금 3개 딱 유명한 거를 했어. 이 세 가지가 다 연속 문제였어. 웬만한 대학교들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쪽 앞에까지 이산까지 평균하고 분산하고 뭐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2학년 들어가기 전까지가 이제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거 한 개씩 하고 가고 저 12번은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게 이제 SA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걸 이제 하나 풀어보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18번은 생각보다 확률분포표를 잘 못 만들더라고. 그거 잘 만들어 보시고 자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28번 앞에 이산에서는 이렇게 네 개만 해봐라. 이항분포 한번 정리하고 다음 주 금요일날 아니 다음 주 화요일날 온다고? 뭐 안 온다고? 과연? 아니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 아마 기울 수 있어. 그러니까 못 오지 않나? 나는 아니 근데 올 수 있잖아. 아니 숙제만 내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는 거지? 네.
그러면은 반반 나눠서 나갈 거고. 그래서 처음 거 같아. 알겠어. 또 핑계 대나? 아니 세종이가 있잖아 그때. 2학년만 먼저 들어가는 건가? 그러면 다음 주에 2학년들은 3시간 빨리 들어갈까? 3시간 빨리 들어간다고 2학년은? 2학년은 일요일 날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나? 3월 2일 10시에 들어오고. 일요일 날 7시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대강이요? 어. 밖에서 아니 오소에서 오후에. 니네는 3월 1일 날 들어가는 거야? 3월 2일. 아, 3월 2일. 3월 2일? 으악. 3월 2일 날 들어갔는데 왜 28일 날 했니? 3월 1일도 아니고. 자수로 평균 아니고. 10월 2일 완전 너무 헷갈리는데 무슨 말이지? 부산은 학교 기대 이게 평균이지. 평사 많이 집중했어. 저 학교 안 다니고 아 그게 평균이지. 네, 평균의 합? 그 아 평균이야. 그 평균 분사는 지금 맞는 거. 평균 지금 3번. 왜 그러는지 평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 아 1과 제곱의 합이 0이면 다 0이잖아. 아, 뒤에 정규분 가면 쉬우니까 앞에 통계는 앞부분까지가 확률로 구하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뒷부분 가면 다 그냥 정형화돼 있는 문제라 뒷부분 가면 쉬워. 과연 그럴까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통계는 이렇게 안 배우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얘는 그냥 써가지고 아니 안 했잖아. 12. 그냥 안 줘서 어떻게 돼? 이윤이 뭔 소리야? 12? 아 지금 안 쓰려고. 아니라고 그런 생각 중이라고. 12는 그 안을 풀으면 SA가 시그마 그지? XI의 제곱 PI 빼기 2A 시그마 XI PI 더하기 A 제곱 시그마 PI 이거잖아. 그걸 풀으면 제곱을 풀으면 확률의 합이 1이죠. 얘는 평균이죠. 얘는 제곱의 평균이죠. 그래서 2차니까 완전 제곱씩 만들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평균에서 이거 제곱을 빼시면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이 부분이 분산이지. 그래서 A가 평균일 때 최소값이 분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와. 그래서 기억은 얘가 0이면 얘도 제곱이고 분산도 항상 0 이상이잖아.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이 말이니까 분산이 0. 이유는 이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항상 증가만 한다. 뭐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이것은 평균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뭐 이 말이니까 이 맞다고. 그러니까 요런 표현이 다 똑같은 표현이야. 이게 시그마 x 빼기 뭐 a k의 제곱이든지 시그마 절대값 x 빼기 a k든지 이런 거에 이제 최소값은 a k의 평균일 때 또는 이제 중앙값일 때 요거일 때 이제 최소가 된다. 뭐 그런 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이미 상상. 네네. 네요. 12번이 그러면 네. 이제 말라. 18도 하나 해봐. 18. 다 확률분포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라서. EX가 표준 편차 맞죠? 아니요, 분산이요. 아 맞다. 표준. 아니, 이게 표준 얼마나 까먹을까? 아이고 표준 편차랑 분산을 헷갈려 중학교 때부터.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헷갈려. 루트 씌운 게 분산이지 표준 편차지. 뭐그 3차 칠 때도 그 고민했는데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아우 아까 그래서 이번 시험 나보다 잘 쳤어. 그래서 이번 시험 나보다 잘 쳤어. 뭐 시험이 김일재 쌤 시험. 그래서 나보다 잘 쳤냐고. 못 쳤으면 조용히. 너무 살짝 카리스마 있잖아. 카리스마가 없어. 없다라는 걸 돌려봐. 좋았다. 정말? 아니었어. 네가 없어졌다 그렇지. 뭐지? 쌤. 답이 못 먹는 거 어려워. 아니. 아 이거 잘 나와. 18도 해야 됩니까? 18? 잠시만. 선생님, 18번 하는 거. 기다려보세요. 이게 아까 길다고 쳤는 거 맞아, 맞아. 18번 알고 하는 있어. 거고. 기대값 알고 평균하고 분산은 확률분포표를 다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률분포표를 만들면 요 위에가 시간이야. 시간, 그지? 10초 걸리는 거, 20초 걸리는 거, 30초 걸리는 거 해서 200초까지 걸릴 수 있는데 10초 만에 되는 게 5, 4, 20분에 처음에 딱 운 좋게 이렇게 하면 10초 걸려서 열 수 있는 거죠? 시간이? 그럼 20초 걸리려면 20분에 10초. 처음에는 못 맞춰야 돼. 19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맞춰야 돼. 다 똑같아. 그래서 다 똑같이 다 20분의 1씩이야. 다 20분의 1씩. 세 번째 30초가 걸리려면 처음에 못 맞춰야 되고 두 번째 못 맞춰야 되고 세 번째 맞춰야 돼. 뭐 이렇게 이제 돼야지 30초가 걸리니까 저 밑에가 확률이 다 20분의 1씩이에요. 게임. 네. 뭔데? 몇 분? 몇 분 몇 초? 1분 45초잖아. 뭐 하는데 이게? 잘해줬잖아. 28분 안본 것들. 너도 안 풀었잖아. 얘기할래. 표 만드는 왜냐면 것까지 18분 한번 에 18분. 이항분포만 진짜. 이항분포만 한번 설명하면 아까 확률 밀도 함수는 설명을 했으니까 이항분포는 한번 이해를 해놓는 게 좋아서 맞아, 그거야. 존나 이거 봐. 돈 존나 하는 거 좋아 죽는데. 계산하기 참.
아니. 왜? 나는 너가 남중이 아니라는 게 신기해. 나 남자인데. 남중이 아니라는 게 신기해. 너 남자라니까. 하는 건데 그래 무조건 남자면 내시가 남자. 너무 기초 아니고 이거. 이때는 제가 찌요. 왜 뭐가 문제야 저는. 좋아. 사이즈. 스물여덟 했어요. 계산만 하면 돼. 계산만 하면 돼. 아 계산만 하시면 됩니까? 계산이 많아고. 계산해. 뭔가 비겁한 게 있는 A만 하나 계산하면 되잖아. B는 A 더하기 5고 C는 4A니까 확률 변수들이 A는 A고 B는 A 더하기 5가 되는 거고 C는 4A니까 얘 분산이 VA면 얘 분산도 VB도 VA랑 똑같고 얘 분산은 16VA가 되는 거니까 요거 세 개 더하면 VA만 하나 구해서 18배 하시면 되는 거지. 쌀 있잖아. 쌀. 설마 한 개 한 개 세 개를 다 하는 게 아니야? A가 1, 2, 3, 4, 5, 6이니까 B는 6, 7, 8, 9, 10, 11이잖아. A에다가 5를 더한 게 B고 4, 8, 12, 16, 24니까 A에다가 4를 곱한 게 C고. 아, 다 했는데. 네. 그 다음에 37은 네, 하나 했어요. 네? 37은 괜찮습니까? 아니 요거는 있어. 이거 하여튼 기대값이랑 분산 이런 거 구하라고 하면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 돼. 표. 이거 양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8번 반복할 때 네. n번째 시행에서 나온 세 눈의 수의 곱이 홀수면 0이라고 하고 짝수면 1이라고 하자. 확률 변수 x가 8번 했을 때 짝수가 몇 번 나왔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에이. 그래서 에이. 얘를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된다고. 한 번만 해. 얘가 첫 번째 한 거, 두 번째 한 거, 세 번째 한 거 쭉 해서 8번째 한 거까지 이렇게 되면 각각 이제 1 아니면 0으로 나오는 거지. 내가 이제 A, N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해보시면 한 번 해봤어. 그러면 세 수의 곱이 짝수가 나오면 1로 나올 거고 뭐 안 나오면 0으로 나올 건데 곱이 그러면 홀 나오려면 홀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홀이 8분의 1. 8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짝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돼서 짝짝이. 한 번 했을 때 기대값이 8분의 7이야, 그지? 이런 걸 8번 하니까 일곱이 평균이에요, 일곱이 평균. 그래서 이 x가 이런 거 똑같은 게 8분의 7짜리가 이렇게 되니까 평균이 7이고 그러니까 한 번 했을 때 이제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제곱해서 곱하니까 8분의 7이죠. 그러면 한 번 했을 때 분산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빼시면 된대. 그러면 얘가 이제 64분의 56에서 49 빼면 얼마입니까?
사실 7이에요? 한 번 했을 때 분산이 요거니까 8번 했을 때 분산은 이걸 8번을 더하는 거니까 얘는 5분의 7이 이렇게 되는 거야. 독립이라서 그냥 한 번 한 거 다 더하시면 돼. 각각이. 이게 이제 나중에 일반화해서 이제 MP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뭐 하래야? 제평과 그래서 이제 요거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8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요거니까 이제 분산이 이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이제 빼시면 되는 거지. 넘겨가지고 8 곱하시면 된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항분포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몇 개 안 돼. 그럼 이제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거예요. 저로 대부분 10개 이하. 근데 이게 좀 많아. 이런 이항 분포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연속이야. 그러면 정규 분포를 쓰는 거고, 이항 분포에서 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제 멀리서 보면 거의 이렇게 연속처럼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항 분포를 정규 분사로 이제 바꾸는 것까지 하여튼 다 평균 분산을 구하는 게 통계의 목적이니까 얘는 우리 이제 바이노미널 NP인데 그지? 이거 결과를 알고 있으면 평균하고 분산을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거죠. NPQ 근데 얘는 다 어디서 나와요? 원래 확률분포표에서 나오죠. 확률분포표를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보니까 얘는 우리 이제 몇 번, 그지? 몇 회. 이거는 확률에서는 요거 나왔을 때 우리가 뭘 썼지? 독립시행의 정리를 쓰는 거지? 확률에서는 독립시행의 정리를 쓰고 통계에서는 이항분포를 쓸 거래.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한 번 일어날 확률이 P인 사건을 N회 했는데 그 몇 번 일어날 거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게 중요해. 여기서 이항분포에서 확률 변수가 뭐냐. 그리고 확률 변수는 딱 정해져 있어. 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만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이항분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이항분포 x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할 때 이 x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만 된다고.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를 확률 변수를 x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0번 일어나는 거, 1번 일어나는 거, 2번 일어나는 거, R번 일어나는 거 쭉 해서 몇 번 일어나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확률의 합은 항상 1이죠. 요거 그거 대응하는 확률이 우리가 P가 R번 일어났고 Q가 안 일어나는 게 n-R번 일어났고 경우의 수가 NCR이 되는 거니까 이 확률이 독립시행의 정리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항분포에서 확률이 이 확률은 독립시행의 정리래. 이 두 가지는 입에 붙게끔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횟수만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고 이때 확률은 항상 독립시행의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이걸 이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항분포에서 우리 이제 평균을 구하면 위아래 이렇게 쭉 곱하는 걸로 나오는 거니까 위에가 R 확률이 NCR에 PR승 QM R승인데 이게 평균이래. 평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시면 요거 펼쳐도 되고 아니면은 미분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이 있는데 이게 NP래. 그지? 뭐 주사위 600번 던지면 1이 몇 번 나오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대충 100번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100번이 어떻게 나왔냐면
600 곱하기 6분의 1에서 나온 거죠. 그게 이제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 가면 통계 수업 이런 거 할 때 주사위 200번 던져가지고 나온 눈의 수를 다 써와라 뭐 이런 숙제를 내주기도 해. 그러면은 누군가는 진짜 고지식하게 1번부터 200번까지 다 던져가지고 써오는 애가 있을 거고, 어떤 애는 한 10몇 번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으로 막 던지는 애가 있을 거고, 그지? 나쁜 놈은 처음부터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던지는 애도 있고, 컴퓨터 안 하는 애도 있겠죠. 와우. 와. 근데 느낌적인. 우리가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던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건 혹시 대학교 가가지고 그런 숙제를 내주면 진짜 손을 다 던져서 가지고 가야 돼. 그거 내주는 교수는 얘가 진짜 했냐 안 했냐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그걸 내주는 거라서 자기는 머릿속으로 대충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보면 알아. 얘가 진짜 던졌는지 아니면 머릿속으로 대충 했는지 뭐 어떻게 알지? 왜냐면은 자기가 머릿속으로 막 던지면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처음에 뭐 3 나오고 4 나오고 뭐 1, 2, 3, 1, 2, 5, 7, 뭐 7은 안 나오니까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쭉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기가 이렇게 쭉 한다고 할 때 나중에 어떤 예를 들어서 막 이거를 한 숫자를 많이 쓴다고 하면 몇 번까지 쓸 수 있을까? 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주사위를 던졌다고 할 때 6번 쓰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200번을 던지면 한 숫자가 6번 이상 나올 확률이 99%가 넘어서 실제로 던져보면은 그 정도가 그러니까 한 숫자가 따다다다다 뭐 한 6번 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머릿속으로 돌렸을 때는 그렇게 쓰기는 쉽지 않잖아. 미리 알고 있으면 역으로 이걸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내는 교수는 숫자가 이제 6번 이상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을 해보면 얘가 내가 시킨 대로 진짜로 해왔구나 아니구나 가지고 이제 A냐 B냐 이걸 딱 운이 드럽게 안 좋았어. A냐 B냐 운이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안 하고. 그럼 안타까운데. 모르겠어. 근데 그럼 뭐 5번짜리도 있고 4번짜리도 있겠지. 그런 게 전체적으로 통계적 확률이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근데 머릿속으로 던졌을 때는 많이 써야 3-4번 쓰지 6번까지 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짜 던져봐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냥 머리 쓰지 말고 진짜 던져보고. 통계는 우리가 그 수학 적용 확률도 다루는데 통계적 확률도 다루기 때문에 근데 현실에서는 통계적 확률을 더 많이 다뤄서 그런 차이점을 알게 해주려고 과제를 내는 거니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200번 던져와라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거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이항문포에서 확률 변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다. 그치? 확률은 독립식의 정의다. 평균이 NP. 그치? 그러니까 왜 NP가 돼야 되냐면 이 표를 안 만들려고 이제 외우는 건데, 그러면 진짜 이게 NP야? 그냥 확률분포표를 만들어서 하는데 한번 계산을 해볼까라고 하면 뭐뭐 알려줘야 되냐면 이거 알려줘야 돼요. 그죠? 몇 번 했는지를 알려줘야 위에 줄을 쫙 채우지. 뭐 50번 했어? 그럼 0번부터 50번까지 채우면 되니까. 그럼 이 밑에 줄을 채우려면은 얘 알려줬지? 얘는 내가 넣으면 되지?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만 알려주면 밑에 줄을 채울 수 있잖아. 그래서 요 몇 번 했는지 알려줘야 되고 일어날 확률 알려주면 이 표를 의심이 났을 때 만들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N하고 P만 알려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평균이 NP고 분산이 이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이제 빼시면 이게 이제 분산이 MPQ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n번을 할 때 그럼 얘가 첫 번째 나온 거, 두 번째 나온 거, 세 번째 나온 거 쭉 적어서 n번째 나온 것까지 하면 이거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니까 이xi는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한 번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이렇게 해보면 첫 번째 했어. 그러면 한 번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일어날 확률이 P고 안 일어날 확률이 Q야. 그럼 한 번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기대값이 P니까 n번 했을 때 기대값은 MP가 되는 거죠. P가 n개가 딱 더해지면 되니까. 그럼 한 번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제곱의 평균이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니까 P야. 그러면 n번 했을 때, n번 했을 때 그럼 이제 한 번 했을 때 분산은 뭐냐면 P에서 P제곱을 빼면 되는 거죠. P 빼기 P제곱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PQ가 되는 거죠. 와우 푸아. 그러니까 n번 하시면 NPQ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됐나요? 그래서 요 식들은 알아놓으셔야 되고 사실은 요거랑 요게 더 중요해. 요걸 그냥 MP에서 결론만 듣지 마시고 저게 왜 일어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몇 번, 몇 회 이런 거 나오면 그래서 거기 뭐 증명하고 이런 거는 하지 않았나요? 뭐요? 네, 저기 39나 40이나 뭐 그래서 이제 41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미분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이항 정리 이용하는 뭐 조합으로도 할 수 있어서 이거는 과정이니까 그거는 겸사겸사 해봐. 저 39하고 41은 가로라도 채워봐. 그 39하고 41은 나중에 되면 이제 증명까지는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 기억나. 특별상을 주는 거 있잖아. 상을 주는데 그 중에 그 RNCR? 어떻게 알지? 이게 N명 중에서 R명 뽑고 R명 중에서 한 명 뽑는 거는 N명 중에서 한 명을 뽑고 나머지 중에서 이렇게 뽑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청소시키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5명 뽑아가지고 청소시키고 5명 중에 한 명 너 끝나고 얘기하러 와. 다 끝났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부터 청소 대장을 한 명 뽑고 같이 청소할 애들 4명 뽑는 거랑 똑같잖아. 근데 피가 하나 빠지지. 아 피가 뺐구나. 정규 공부부터는 뭐 굉장히 쉬우니까 뭐 앞부분에서는 이항 분포 결과 쓰는 거 말고 나오는 과정 물어보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니까 저기 3개 정도 해보면 나머지는 내용 잘 읽어두시면
그 증명이랑 이런 걸